오늘도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사연 신청자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원하게 사이다 터뜨리듯이 인생 역전을 이뤄내는지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사연 끝까지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안 된 나름 새댁입니다. 남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고, 저는 남편이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였어요. 처음 면접에서 남편은 외모가 무척 화려하고 센스 있어 보여 우리 업종엔 딱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네요. 대부분이 여자 손님이라 까다로운 진상이 많은데 자존심 접고 잘 견뎌낼 수 있겠어요? 나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모 때문에 미심쩍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어려운 질문을 가볍게 넘겼어요. 제가 이래봬도 나름 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어 그런 진상 따위론 절대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퇴치하는 방법은 충분히 터득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로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단 무조건 사과하면서 진정성을 보이듯 머리를 숙이고 한편 아르바이트라 잘 모르는 척, 사회적 약자인 척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줄 듯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화를 누그러뜨리시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욕이 뱉다고 들어오냐고. 그 순간만은 눈 질끈 감고 속으론 쌍욕하면서도 겉으론 최대한 받들고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만사 해결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그런 비결은 도대체 어떻게 터득하신 건가요? 제가 실은 어릴 적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중학교 때부터 가장 아닌 소녀 가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 많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겁니다. 에고, 고생 많이 했네요. 주로 어떤 아르바이트 했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유소 아르바이트, 피자 배달, 갈비집 불판 닦기, 주말 예식장 진행 보조 알바, 웨딩 야외 촬영 들러리, 시간제 베이비시터, 베이커리 빵 포장 알바, 카페 바리스타 호프집 서빙. 뭐 이런 거요. 대단하네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말은 안 하겠네요. 전 한 번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적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저를 고용한 사장님이 제게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뭔가 부당한 걸 요구하거나 너무 어이없는 대우를 하거나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업장이 어려워져서 사장님께서 먼저 그만두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 뭐 그런 경우입니다. 화장품 판매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가게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원래 대학 전공이 미용 관련 학과라 평소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저도 꾸미는 걸 좋아해서 비록 판매직이긴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이라 지원하게 됐어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언제가 저도 제 가게를 갖고 싶고 개업을 한다면 화장품 관련 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마치 제가 새로 개업한 사장인 것처럼 하나하나 챙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은 저와 사귀게 된 이후에도 자주 저와의 그 첫 대면, 면접 보던 날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자신감에 넘쳐 포부를 펼치던 제 모습을 상기하며 사랑스러웠다고 예뻤다고 한눈에 반했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나 실은 면접 보던 날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오는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잖아. 호호 내가 그렇게 예뻤어. 응, 너무 예뻤어. 정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면접 보면서 당신의 힘들었던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 사람도 나처럼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싶었어.
그때 바로 결심이 팍 서더라고. 이 여자 내가 지켜줘야겠다. 당신 그때 당신 포부 생각나? 당신 가게 갖고 싶다 한 거 말이야. 응, 그랬지. 그땐 정말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아르바이트 하는 거 지긋지긋했거든. 정말 내 가게 갖고 싶었어. 그래, 당신 가게 하나 열어줘야겠다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 정말 믿기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예뻤나? 호호. 그땐 정말 내 눈에 찌짐이 제대로 붙였지. 아님 여우한테 홀렸거나. 뭐야? 이그. 사실 남편은 나만큼 외롭고 힘든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었어요. 외로움은 외로움을 알아본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말은 마치 외모에 반한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자기만큼 외로운 나를 보듬으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받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에서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만나자마자 마치 등이 붙은 샴 쌍둥이처럼 그렇게 관계를 진전해 갔어요. 물론 거기엔 남편의 직진 본능이 크게 작용했지만요. 면접 당일 남편은 제가 아주 마음에 든다며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물은 뒤 전 직원이 당장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내일부터 당장 출근 가능해요? 특별한 스케줄은 없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에 근무하던 직원은 아직 그만두기까지 2주 이상 여유가 있었고 제 뒤에 면접 일정이 3명이나 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바로 저를 선택해버렸고 제가 면접 본 시간이 오후 5시 경이었는데 내일부터 같이 일하려면 빨리 친해져야 되니. 특별한 약속 없으면 나가서 저녁 식사하고 가요. 제가 거절할 수 없게 자연스럽게 저를 붙잡았어요. 저도 특별히 남편이 싫지 않았고 또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부담 없이 따라 나섰어요. 사실 제게 그때 남편은 꽤 호감형이었어요. 일단 사장님이라 능력 있어 보이고 30대 후반의 훤칠한 키에 화장품 가게를 운영해서인지 피부도 좋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여 준수한 외모까지 갖춘 그야말로 훈남 스타일이었죠. 그러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저를 데려간 곳은 둘만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는 일식집이었어요. 남편은 거길 자주 드나드는지 일식집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 방으로 준비해뒀습니다. 하고 일식집 주인은 말하며 우리를 안내했어요. 아마도 남편은 그 짧은 순간에 미리 예약을 해뒀던 것 같아요. 어색할 것 같았는데 앉자마자 요리가 줄줄이 나왔고 의외로 남편이 자연스럽게 잘 리드를 해갔어요. 천천히 많이 먹어요. 여기 음식 맛있고 코스로 계속 나오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싶을 정도로 요리들이 계속 나왔고 하나같이 앙증맞은 그릇부터 대접시까지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일식 코스 요리를 처음 먹어보는 제겐 신세계였어요. 맛 어때요? 괜찮아요? 예,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 놓으셔도 돼요. 제가 어린 듯한데. 그럴까요? 괜찮아? 미영 씨 아까 부모님 이혼하시고 병드신 어머니와 단둘이 소녀가장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 보내며 청소년기 보냈다 하는 말 듣고 마치 내 얘기 듣는 것 같아 뭉클했어. 사장님도요? 나도 실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바로 재혼을 하셔서 의붓어머니 밑에서 자라준 그런 상처가 있긴 해. 왜 하필 나만 이런 상처와 고난 속에 살아야 하나? 하고 어린 시절 비관한 적도 있는데 사장님도 어린 시절 저처럼 슬프고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죠? 글쎄 뭐 좀 외롭고 복잡하고 뭐 그랬어. 사건들이 좀 있었지. 와, 그럼 우리 동병상련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잔 드릴게요. 남편의 외로움이 잔뜩 묻어나는 고백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모성애가 발동했는지 남편을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미영 씨도 한 잔해. 이렇게 우린 서로의 외로움과 슬픔을 공유하며 그날 밤 술에 취한 건지 서로에게 취한 건지 모르게 취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 남편의 자취방에서 눈을 뜨게 됐죠. 그 밤이 우리의 첫날 밤이었고 그 밤이 우리 처자이가 생겨난 날이기도 했어요. 그 첫 아이 덕에 우린 만난 지 한 달 만에 혼인신고부터 했고 2달 만에 급하게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해버렸어요. 남편은 하룻밤의 사고로 생긴 아이는 물론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조건 없이 받아준 고마운 남자였죠. 하지만 남편과는 달리 저는 더럭 겁이 났어요. 아무리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 집에서 결혼에 반대하면 어떡해요? 홀어머니의 가정 형편이 너무 차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역시 평탄치 않은 가정에서 자라 탐탁치 않은 사위감이겠네. 걱정 마. 세익스피어가 그랬다더라. 누구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라 해도 다 들여다보면 드러나지 않은 깊은 사연과 속내가 있는 거야. 자기가 어때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했고 누구보다 반듯한 생각 가지고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쁘잖아. 여자는 이쁘면 다 용서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한테 거는 기대라는 게 있는데. 과연 내가 마음에 드실까? 걱정 말라니까. 결혼은 나랑 미영 씨가 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심시켜주는 남편을 따라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뜻밖에도 시아버님께서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성민이 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장가가라 해도 선도 안 보던 녀석이 푹 빠져 먼저 결혼하겠다고 하는 아가씨가 도대체 어떤 아가씨인가 무척 궁금했어요. 이제 알겠네. 성민이 저 녀석 인물 보고 아가씨한테 반했나 보네. 반가워요. 허허.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래. 그 아버님 소리 정말 듣기 좋네. 허허. 이런 아버님의 환대 뒤에 표정부터 곱지 않은 시어머니들 분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채신머리 없이 애부담스럽게 초면에 어떻게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하하, 내가 그랬어요? 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쁘고 또 나한테 아버님이라 하니 딸 같아서 그러지. 이렇듯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며 저의 가정 환경 따위는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높은 인격의 훈훈한 분이셨지만 어머니의 냉담한 말투에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랑곳하시지 않고 우리 성민이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 큰 상처를 입고 많은 외로움을 타며 자랐는데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미영이라고 했나? 고마워요. 우리 성민이 마음 잘 붙잡아줘서. 아니에요. 아버님, 성민 씨가 되려 제게 큰 힘이 되어줬어요. 성민 씨랑 저 잘 살 테니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 너만 믿는다. 성민이 새어머니가 성민이를 잘 거두어 키웠다만 그래도 성민이가 머리 굵어 맞이한 어머니라 아직도 좀 되면 거리감이 있단다. 그게 늘 내 마음의 짐이었어. 이제 성민이한테 너같이 좋은 짝이 생겨 마음 놓아도 되겠다. 이제 네가 우리 가정의 며느리가 되니 내가 내게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앞으로 내가 현명한 성민이 짝이 되어 성민이와
어머니 둘 사이에 좋은 가교가 되어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렴. 부탁한다. 아빠, 왜 미영이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새삼스럽게 무슨 가교요?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커지고 날카로워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아버님은 그래. 너희 두 사람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서로서로 최고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건 부탁해도 되겠지? 하시면서 얼버무리셨어요. 저는 눈치껏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고 애교를 부렸어요. 아버님, 무슨 그런 걸 부탁하시고 그래요? 성민 씨와 저 서로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 보듬어 주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살게요. 아버님 말씀 명심하고 혹 다투고 싶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잘 참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잘 들어왔구나. 기특해. 우리 성민이랑 참 잘 어울리는 원앙이다. 이렇듯 아버님은 제게 특별히 잘 대해주셨고 결혼식 준비 중에는 남편과 시어머님 몰래 따로 거금의 결혼 자금을 챙겨주시면서 등을 다독여 주시기도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주는 거라 생각하렴. 제게는 아버지 복이 없는 건지 이런 친아버지 같던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첫 손주 한 번 안아보시지도 못하고. 그런데 친딸처럼 저를 이뻐해 주시던 시아버님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이없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나 혼자 있는데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어찌 전화 한 통 없니? 어머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최근에 배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산기가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요. 이래서 사람은 집안이 중요하단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본데 없이 컸어도 결혼을 해서 시부모 자리가 생겼으면 알아서 기본은 해야지. 그리고 애는 뭐 너만 낳냐? 뭐 그리 유세니? 시어른을 잘 챙기고 모셔야 태어나는 애도 복을 받고 나중에 본받지. 앞으로 태어날 애가 뭘 보고 배우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라도 먼저 드려야 했었는데 경황이 없었어요. 좀 안정되면 찾아뵐게요. 뭐? 애 가진 걸로 유세도. 나 참. 그것도 대바라지게 결혼도 전에 애부터 덜컥 가져놓고. 밥은 먹을 거 아니니? 주말 저녁은 집에서 가족 식사할 거니 그리 알아라. 이번 주말 가족 식사에 내 시동생 아내 될 사람도 초대했으니 아무리 아버님 안 계셔도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니 맏며느리인 내가 각별히 신경 써라. 유산기가 있다는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 식사를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명을 받고 저는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요리 솜씨도 없는 저로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가족 식사상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여간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주말에 가족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그날 도련님 결혼할 사람도 온다는데. 걱정 마. 요리는 어머니가 잘하시니까 어머니가 하실 거야. 자기는 거드는 신용만 하면 될 거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시던데. 어머니께서 맏며느리로 특별히 신경 써라 하시던데. 응, 그 녀석 결혼할 사람도 온다는 얘긴 들었어? 전 의사의 권유도 무시하고 목요일부터 아침부터 어머니 댁으로 출근했고 부른 배를 안고 시어머니와 함께 재래시장과 백화점을 오가며 장을 보러 하루 종일 쏘다녔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제 컨디션 따윈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주말에 오는 내 시동생 결혼하는 애에 대해 성민이한테 들은 거 있니? 아니요, 특별히 들은 건 없어요. 종민이 말로는 걔네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주식이 500억이 넘는다더라. 도련님 재벌하고 결혼하세요? 그것 가지고 무슨 재벌. 하기야, 네 수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꿈도 못 꿀 정도니 그 정도면 재벌이지. 그래도 대단한 집안의 아가씨인 건 분명해. 그러니 그런 여자를 와이프감으로 데려온다니 상차림을 대충 했다간 집안 망신이다. 최대한 우리 종민이기 덜 죽게 차려야 할 거야. 어머니는 뭐든 최고급 제일 좋은 걸로 달라시면서 장을 받고 장 보는 데만 2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제는 고스란히 제게 맡겼고요. 내 시동생한테 용돈 좀 준다. 생각하렴. 그래도 되겠지? 네, 어머니.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장을 보고 그날 저녁 힘겹게 집으로 향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제가 괜찮은지 컨디션 한번 묻지 않고 토요일 새벽같이 오너라. 하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배가 몹시 뭉치며 아팠어요. 살짝 핏기도 비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 한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다음날 토요일 새벽같이 일어나 나설 채비를 했어요. 자기야 아직 새벽인데 벌써 일어나서 뭐해? 응, 어머님이 오늘 일찍 오라 하셔서. 어머니도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산부인 당신을 왜 이렇게 일찍 오라는 거야? 당신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끝인데 뭐. 결혼해서 첫 상차림이고 어머니 말씀대로 도련님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는데 맏며느리인 내가 신경 써야지. 아버님도 안 계신데. 그래도 다음부턴 미리 딱 잘라 말해. 너무 일찍 오라 하시는 건 무리라고. 당신이 말하기 그러면 내가 대신 말씀드려야겠다. 그나저나 우리 아기 진짜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난 먼저 갈 테니 좀 더 자고 있다 저녁 때 시간 맞춰본가로 와. 전 얼른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실 그때 몸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시아버님 첫 인사 때 시아버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며 이제 네가 우리 가정의 며느리가 되니 내가 내게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앞으로 네가 현명한 성민이 짝이 되어 성민이와 어머니 둘 사이에 좋은 가교가 되어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렴. 부탁한다. 저는 그때 두 사람의 가교가 되기 위해서 혹 제가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100%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전달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한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시어머니 잔심부름을 하며 상차림 준비를 했어요. 장봐온 재료들로 잡채, 갈비찜 여러 가지 전, 해물 요리 등 음식을 만드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드디어 근사한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놓여서인지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잠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친구와 집에 도착했어요. 미처 쉬지도 못하고 손님을 맞아야 했어요.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한눈에 부티가 주르르 흐르는 게 딱 부잣집 아가씨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명품으로 휘감고 압구정역 그 자체였어요. 말투나 태도도 느릿느릿 고급스러움이 넘치는 여자였어요. 그에 반해 그 순간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요리, 설거지하느라 흐트러진 화장과 머리, 그리고 미처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이 시동생과 동서감이 들이닥쳐 음식하던 그대로의 볼품없는 차림새로 너무 대조되는 몰골이었죠.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는 너무도 얄밉게 넌 어떻게 된 애가 시동생 결혼할 사람 오는 자리에 옷도 안 갈아입고 그 몰골이니? 아유 내가 부끄러워서. 뭐 본 게 있어야 알지. 이러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집안 수준 차이 나서 신경 쓰이는데 넌 꼭 그렇게 초면에 없이 자란 티를 팍팍 내야겠니?
전 아픈 배를 움켜쥐고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제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고 서러웠어요. 사실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데려온 자식으로 남편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동생이거든요. 어머니의 온전한 아들. 그러니 더 각별하신 건 이해하지만 너무 야속했어요. 그래도 보통은 며느리가 임신하면 귀하신 몸 대접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어머니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주라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하고 스스로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참았어요. 암튼 저는 어이없고 기가 막히지만 어디 당장 하소연할 데도 없었지요. 급히 화장실에 가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물로 머리 매무새를 대충 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 자리에 함께 했어요. 다행히 도련님이 음식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했고 결혼할 아가씨는 말로라도 먼저 와서 같이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다고 칭찬해 주어 위안이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음식 다 하셨고 난잔 심부름한 게 다예요. 그랬더니 동서될 여자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식사하시고 쉬세요. 먹고만 가려니 죄송하네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는 아니야,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처음 인사 오는 날 설거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함부로 설거지 시키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쫓겨난다더라. 먼저 하던 사람이 마무리하는 게 낫다. 오늘 마무리는 큰 애가 다 하고 갈 거니 넌 신경 쓰지 말고 저녁 식사나 만나게 하렴. 그리고 일도 평소 하던 사람이 해야지. 라고 말하시며 불고기, 해물 요리 같은 걸 표신하게 그녀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다음 순간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잔뜩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 눈빛으로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어요. 전 남편의 심기가 불편한 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이 마음 다칠까봐. 그리고 이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길까봐. 마저 식사를 하며 다시 시동생의 결혼할 여자를 찬찬히 보니 왠지 어디선가 본 듯이 다소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럭저럭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은 저보다 더 속상해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종민이는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고 난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최근 들어 표시를 많이 내시네. 여보 미안. 자기야, 나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하루 종일 고생하고 마지막 설거지까지 당신한테 시키고. 홀몸도 아닌데. 여보, 오늘은 동서될 사람 처음 인사 온 날이잖아. 초면에 집안일 시키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도 당신은 홀몸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뭐 시집 온 지 오래됐나 뭐? 키워주시고 어머니 자리로 한 20년 같이 살아와서 기본 도리는 하고 싶은데 점점 도를 지나치니 참을성의 한계로 치달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남편이 새어머니에 대해 그동안 키워준 데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부인으로 살아준 데 대한 최소한의 도의와 예의를 다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기에 시집살이를 꾹 참아 온 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속상해하니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여간 복잡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그날 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자다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뭔가가 주르르 흐르는 느낌이 나면서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흐느끼면서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고 남편은 자다 깨서 깜짝 놀라 욕실로 달려왔어요.
그는 욕실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아 있는 제 다리 사이로 흐르는 피를 보고 더 놀랐어요.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죠. 남편은 급히 119를 부르고 저와 함께 구급차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서 어렴풋이 남편이 흐느끼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결국 우리의 처사이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이미 수술 후였고 저는 오열을 했어요. 남편도 몹시 슬퍼하면서도 제게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저 오열하는 저를 안고 자신도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저를 토닥여주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평정심을 잃고 벌떡 일어나 병실을 왔다 갔다 거리며 팔을 휘저으며 다신 시어머니를 안 볼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때 또 시아버님의 부탁을 상기했어요. 이제 네가 우리 가정의 며느리가 되니 내가 네게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앞으로 네가 현명한 성민이 짝이 되어 성민이와 어머니 둘 사이에 좋은 가교가 되어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렴. 부탁한다. 자기야,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잘 갈 거야, 그치?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하늘나라에서 아버님께서 잘 돌봐주실 거야. 이번 한 번만 어머니 용서하자.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로의 등을 다독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동서될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뵈었던 시영이에요. 아, 네. 어제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대접을 너무 잘 받아 인사차 전화드렸어요.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홀몸이 아니신 것 같던데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는 그 괜찮냐? 는 말에 목이 메어 대답도 채 못하고 저도 모르게 훌쩍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전화를 이어받아 지난밤 자초지종을 전달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때쯤 기대치 않게 동서될 사람이 병문안을 왔어요. 꽃바구니랑 과일, 흑염소 엑기스까지 사들고. 분명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을 텐데 시어머니라는 분은 전화 한 통화 없는데.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제가 죄송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제 인사만 안 갔어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진 않았을 텐데. 그녀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렇게 둘이 가까이 마주 앉아 있다 보니 더 낯이 익숙한 것 같았어요. 혹시 저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낯이 익어서. 하고 제가 먼저 물었어요. 네, 저도 실은 어제부터 제가 아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혹시 양정여고 다니셨어요? 아, 네. 혹시 그럼 그 체육관에서 그 시영이. 네, 맞아요, 언니. 언니 지영 언니 맞아요? 그랬다. 그녀는 내가 여고 3학년 시절 학폭 위기에 빠진 1학년 여학생을 구한 적 있는데 바로 그녀였다. 저는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철학관을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때 저의 아무랬던 과거의 나쁜 사주를 바꾸려면 이름을 바꾸라는 철학관의 조언을 들었고 그 결과 과거의 지영이란 이름을 지금의 미영이란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녀가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전 남편에겐 비밀이지만 학교 다닐 시절 껌 좀 씹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키도 크고 리더십이 있어 따르는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입학 초부터 정말 나쁜 패거리들로부터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던 시영이가 그날 또 체육관에서
가방 다 털리고 돈 다 뺏기고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패거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들과 딱 나타나 시영이가 저의 의자매라고 공포하고 앞으로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하므로 그날부터 시영이가 그 나쁜 패거리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맘 편히 학교를 다니게 된 역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교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과거의 지영이 미영이 되어 시영이 만나 동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영이와 저는 한참을 옛날 얘기, 그동안 살아온 얘기 하다가 마침내 시어머니 이야기로 옮겨갔어요. 저는 마음 놓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과 속내를 털어놨어요. 제 얘기를 들은 시영이는 마치 자기가 당한 것 마냥 제가 시영이를 괴롭히던 나쁜 양아치들을 물리칠 때처럼 광분했어요. 언니, 듣자 하니 뭐 딱 시어머니 계모 행세하는 것 같은데. 계모 행세?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그런다는 건 이제 시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제대로 새엄마 행세하겠다는 거 아니겠어? 말이 돼. 홀몸도 아닌 언니한테 그런다는 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언니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 이제 내가 못 참아. 언니한테 또 그러면 이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우린 그렇게 한참을 여고 시절 추억과 다시 만난 반가움과 시어머니 뒷담화로 만담꽃을 피웠어요. 그 뒤로 우린 시어머니에겐 우리가 아는 지인 사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시어머니 몰래 수시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시영이와 시동생의 상견례 날이 정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전화로 일정을 통보식으로 알려왔어요. 물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고요. 이번 주말 비오더라. 내 시동생이 문자로 장소 보낼 테니 그날 없어 보이지 않게 우리 집안 욕 보이지 않게 잘 차려입 거고. 저는 상견례 날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돈이 뭔지 전에 없이 시영이의 부모님 즉 사돈 될 분들에게 굽신굽신거렸어요. 시영이는 정말 1등 신부감이에요. 이쁘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이렇게 부모님 인품까지 좋으니 우리 아들이 한참 모자라도 모자라네요. 어머님이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어느 한쪽이 모자라다는 말씀은 좀 아니 듯해요. 우리 종석 씨도 저에 못지않게 훌륭한 신랑감이에요. 시영이가 어머니 말씀에 다소 냉랭하게 약간의 뼈를 심은 말로 맞받아쳤어요. 저는 도둑이 지발질이다고 시영이가 더 나갈까봐 싶어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시영씨, 어머니께서 그저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니 그렇게 정색하고 맞받아 칠 필요는 없을 듯해. 그러자 시영이는 적절하게 뒤로 빠졌어요. 호호 형님, 그래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요. 어른들이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해하고 경솔했다면 죄송해요.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사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걸 확인하고 제가 화장실에 가면서 문제의 사건이 폭발했어요. 볼일을 보고 나왔더니 언제 따라오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제 화장실 바로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척 화가 나셔서 얼굴이 울거락 푸르락 몹시 상기되어 계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대뜸 너 감히 니까짓 게 뭐라고. 주식을 500억이나 가지고 있는 내 동서 될 사람 말 끝에 토를 달아. 어디 거지 같은 년이 나서서 시동생 쪽밥까지 깨려고 해. 하시면서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저는 제대로 악소리도 못 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때 마침 시영이가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급작스런 상황에 시영이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시어머니 뺨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짝짝 후려쳤어요. 시영이가 키가 좀 커서 시어머니 뺨은 제대로 가격됐어요. 그러곤 황망해하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달려와 저를 덥석 끌어안아 일으켰어요. 언니 괜찮아? 시어머니는 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작은 애야 너 애가 어떤 애인지 알고 애 편드는 거니? 거지발사계 같은 게 순진한 우리 아들 홀려 임신한 걸로 감히 우리 집안에 대가리 들이밀더니 너 또 도대체 무슨 짓거리로 작은 애를 구워 삶았니?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영이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낮은 목소리로 싸늘하게 말했어요. 구워 삼다니요? 언니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언니한테 또 이러시면 제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너희 아는 사이니?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신 듯 했어요. 2년이 짜고 감히 나를 욕보여. 이것들이 너 시영이 너 있는 집 딸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어머니, 이제 저한테 오냐오냐 하시지 마세요. 그런 가식 떠는 거 저한테 이제 안 통해요. 그냥 상식대로 하세요. 앞으론 저도 오늘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어머니께 돌려드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한 것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분해서 씩씩거리면서 화장실을 나가셨고 아들들한테는 아무 말 없이 먼저 간다는 말만 남기시고 불이 나게 가버리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시영이와 전같이 화장실을 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편과 시동생과 같이 뒤풀이를 하며 두 사람에게 우리 사이를 털어놨어요. 그렇게 그날 자리를 마무리하고 며칠 뒤 문득 시영이가 낯선 양복을 잘 차려 입은 남자와 함께 남편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잠시 차 한잔하자며 우리 부부를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선물이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속 서류를 보고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게가 있는 5층짜리 시가 100억 상당의 건물을 남편과 저 공동 명의로 매매하는 계약서였어요. 언니, 실은 나 그때 언니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에요. 그동안 언니가 이름 바꿨다고는 생각 못하고 계속 언니 예전 이름인 이지영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전 사실 그때 언니가 그저 큰 산이었지 언니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진즉에 알았으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냐, 시영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우리에게 너무 과해. 내 맘은 알겠고 무척 고맙지만 받을 순 없어. 시영이는 부모님 재산이 수천억이고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셔서 외동딸인 자기에게 먼저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했고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사람도 자기밖에 없어서 이 정도는 자기에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값에 비하면 이 정도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이거라도 받아줘야 자기가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다고 거절하지 말라고 부탁하듯이 말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영의 도움으로 결국 저는 남편을 만나 면접 볼 때 밝힌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건물에 당당히 제 이름으로 된 제 가게를 하나 더 열게 된 겁니다. 여보 축하해. 당신의 꿈을 이룬 거?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니고 이 또한 당신이 잘 살아서 이룬 거야. 개업식 날 남편은 진심을 담아 축하해줬습니다.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그날 화장실 사건 이후 시영이 재력에 눌려 결혼 반대도 못하고 저를 함부로 부리지도 못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시영이와 저는 각자의 남편에게 그날의 사건은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매달 생활비 빠짐없이 넉넉하게 드리고 기념일 꼬박꼬박 챙겨 친구분들께 자랑질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용돈 추가로 드리고 가족 식사는 늘 근사한 장소 미리 예약해서 100% 외식으로 대처하며 가정의 평화를 잘 지켜가고 있어요. 물론 남편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만행과 우리의 응징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와 전 거의 동시에 임신하여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교가 되려고 좋아요, 노력하며 구독, 알림 살아가고 부탁드려요. 있습니다.